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오락가락 주말 동안 대혼란을 초래했는데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이러나 저러나 미국 주식이 대세 상승이 오나라는 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일 가격하고 10년물 금리까지요. 자, 여러분, 지금 선물 시장이 폭등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우 0.37, 다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평소보다 2배 정도 오르는 거고요. 자, S&P가 0.81%,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S&P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보십시오. 1.23% 뛰어 올랐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선물 시장이 나스닥이 1.23 오른다? 이건요, 꽤 큰 겁니다. 보통 많이 오를 때 한 0.8 요렇게 이제 0.7 정도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23% 오른다고 하는군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물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주말 동안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컴퓨터랄지 그리고 핸드폰이랄지 요런 그 세미컨덕터까지 요런 이제 전자제품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처음에는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위 관세 면제라고 하는 이 exemption 단어를 분명히 써줬는데, 자,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관세 면제 나오면은 분명히 주가는 폭등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또 내일 이 갑작스러운 변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정책들이 예측 불허로 튀어나오잖아요. 트럼프 행정팀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또, 그러니까 오늘 일입니다.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 미국 시간으로 이 주일날, 일요일날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것만 제외한다면 이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부터 막 생쇼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아니다라면서 다시 나간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난리가 나고, 주말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데나이즈 같은 경우도 주말 보통 이제 이 사람 투자들이 쉰단 말이에요. 주말 동안은 좀 쉬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친 듯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쉬어줘야 또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주말 동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또 갑작스러운 속보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니까요. 이 지금 투자자들도 정말 이 주말 동안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오늘 주말 동안 나왔는데 다시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다행히 전자제품과 핸드폰, 원래 기존에 제가 주말 동안 얘기했던 거 있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변경됐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 160%, 140% 관세는 아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안도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이제 나스닥. 왜냐면은 이제 기술주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좋고 기술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면요, 또 몰라요. 내일 새벽 됐는데 여기 미국 시간으로 동부니까 LA보다 3시간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콜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동부 시간에서 갑자기 말이죠, 또 아침에 인터뷰를 할 거예요. 도어 스태핑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출근하고 들어가다가 기자들이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갑작스러운 게 튀어나오면요, 이건 또 갑자기 곤두박질 치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 전제는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제법 많이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원했던 만큼은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61.17.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건요, 요거예요. 오일 가격. 오일 가격을 60불대로 묶어 놓는 거. 이건요, 트럼프가 가장 또 심혈을 기울였던 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바로 오일이거든요. 그 오일을 완전히 묶어 놓고 있어요. 이거는 사우디와의 그 동맹 관계처럼 이 트럼프가 사우디 왕자를 굉장히 잘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묶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산을 해주니까 근데다가 이제 경제 자체는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러니까 기름값이요, 굉장히 좋죠. 사실 이 기름값만 놓고 본다면요, 이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2번, 3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무튼 요거는 또 지금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10년물 금리 보세요. 갑자기 올라 버렸어요. 트럼프가 노렸던 건 10년물 금리까지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 3.9까지 갔던 게 다시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중국과 관세 정책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요. 너무 뭐 급발진하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요.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지위, 큰형님 역할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럼 중국도 굳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채권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죠. 채권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권값이요. 갑자기 폭등해 버리는 거죠. 이 채권 금리가요.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관세가 본인이 노리고 있던 이 10년물 금리 내리는 것도 오히려 앞을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정책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 갈 것인가, 새롭게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요, 주말 동안 아찔할 정도로 정말 또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댓글에 이렇게 막 달아놓을 정도로 어저께까지의 우리가 예상했던 거, 어제까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눈뜨고 나니까 바뀌죠.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굉장히 덜 됐다라고 하는 게 계속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준비가 잘 되면요,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엉성하게 준비되니까 지금 막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관성이 계속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밑에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어드바이저가 고문이 얘기하는 것과 또 그 이 소위 말해서 이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다 뭔가가 이게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일관된 컨시스턴시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월가에서도요, 막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정말 괜찮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월가에서 그냥 뭐 공매도꾼들이랄지 이런 친구들 말고요. 월가에서 오랫동안 검증되고 실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 고객에게 늘 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지금 현재 투자들도요. 전부 다 트럼프의 행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서요. 원래는 뭔가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관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소위 말해서 당하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요, 이 관세를 하려면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디테일하면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준비됐겠지 했는데 하나 준비가 안 돼. 엉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들도 딱 보면 알잖아요. 허둥지둥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초록색으로 하려고 위에 타이틀 보면요. Policy Zigzag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요,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보통 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뭔가 좀 나중에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요, 뭔가 일관성이 쭉 있으면 쭉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뭔가 디테일함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관세 정책이요, 오락가락 하면서 너무 즉흥적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기 때랑 뭔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엉성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투자자들에게 머리를 아찔하게 한다면서 얘기하죠. 이거 데나이브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데나이브즈만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100%다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다고 실드 칠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있는 거 좋아하지만 문제 있는 거는 지적해야 그걸 X에도 올리고 트럼프에도 직접 얘기를 해야 트럼프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요. 이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나? 그러니까 본인도 참고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입 틀막 해보세요. 입을 막고 있으면요, 그냥 나중에 더 큰 대형 사고를 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윤석열 탄핵 당했지만 그 뭐
의대 정원이랄지 이런 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건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들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나중에 사고를 쳐버린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윤석열 지지자들은 또 막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겠지만,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뭐 신입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바이든이 문제가 있으면 바이든도 지적하는 거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한 시민이라면요, 성숙한 시민이라면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은 뭐 이러죠. 여러분, 민주당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집권당은 여당인데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지금 상대방 얘기를 왜 해요? 아직 뭐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요, 머스크랑 그다음에 테크 이 CEO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지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머스크랑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해줬으면요, X에 글도 올리고 직접 글도 만나서 얘기도 안 해줬으면요, 트럼프가랑 지금 행정 이 팀들이 폭주기관처럼 갔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 망해요. 미국이 끝장나버려요. 채권 금리 더 올라가고요. 여러분, 주식 지금 다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미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월가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바르게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헌법을 어긴다든지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트럼프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모스크도 나와야 되고 다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트럼프는 끝이, 이 정부 자체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바른 얘기를 해주고 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래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보세요. 지금 많이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그 리더십들이요, 전부 다 현재 이게 너무 갈팡질팡한다, 이거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주말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부터 어제 이제 주가가 폭등을 올 수 있겠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기술 기업들 있죠. 세미컨덕터랄지, 테크랄지, 뭐 이 핸드폰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제가 나열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그젬션이다. 테리프 이그젬션이다. 그러니까 관세 면제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주 투자들이 환영을 했죠. 자, 이제 뭐 폭등 각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또 주말 동안 갑자기 지금 또 터졌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루트닉 있죠, 상무장관이 또 글을 올렸는데요, 완전 최악의 시나리오를 뭐 얘기했습니다. 막 그때 상무장관 얘기는 이거 다시 아니야, 그냥 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만 유예지, 다시 그대로 관세가 붙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이 막 욕설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이게, 아니, 어저께 그랬다가 아침에 눈들이 상무장관이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건데, 근데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나니까 기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은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얘기하니까, 지금 그 세미 반도체랄지 핸드폰이랄지 요런 거 기술 기업들 20% 테리프 버킷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45% 매기는 거 있죠. 145% 관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세가 20%, 이 90일간 유예하지만 어찌됐건 이 20% 관세 버킷에는 결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한 20% 정도 더 붙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145%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안도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막 지금 언론들뿐만 아니라 이 투자의 구루들도 전부 다 대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chaotic, confusing, 막 이런 단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막 zigzag, 오락가락 한다 그러고 막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요, 정말 이게 항공모함처럼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가볍게 지금 막 오락가락 그 입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지금 뭐 시장이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케어릭이 맞아요. 대혼란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요, 미래를 준비할 때는
내년에는 정책이 대충 나온다 이러면 앞으로 20% 관세 붙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요.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요. 기업들도 6개월 뒤, 1년 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나 투자들이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이러니까 기업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건 보낼 것도 보내지도 않고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손실을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물건 붙이는 거는 다 계약들이 미리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취소하더라도 그냥 계약 다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비용으로 이제 잡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혼란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무관세는 아니에요. 이그젬션은 아니고요. 완전 제외되는 게 아니라 20% 테러프 버킷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안도한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정말 무관세였더라면요. 오늘 나스닥은 대폭발했을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 뭐 이 기술주들이 미친 상승을 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22% 뛰어올랐잖아요. 테슬라가. 그런 것처럼 모든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뛰어올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왜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좋은 기업 회사들인데 여전히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들이고 미국의 기업들 중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아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거든요.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랄지 세계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여기 AI까지 가미되면 계속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이 기업들이 대폭락을 한 상태인데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대폭락했으니까 이 쌀 때 더 사야겠다라는 마음들, 다들 투자들이 그렇거든요.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왔다 싶어서 하니까 막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막 이렇게 혼돈이 오니까 막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게 잘 되면요 정말 급등하면서 지금 뭐 수요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뭐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주일날인데, 정말 테슬라 쪽에서요,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정말 오늘, 정말 멋있는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그 테슬라들이 직접 그 공장을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상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 태그마이어라고 하는, 저 태그마이어 아저씨가 이 드론 촬영해가지고 찍은 것들, 그걸 토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가 officially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officially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위에 보세요. Tesla has officially announced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영상도 공개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기가 텍사스 생산 있죠? 거기서 이제 FSD를 사용해가지고 말 그대로 unsupervised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타고서 이 소위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가 있죠. 생산 딱 그 생산 라인에서 그 마지막 막 from end of line to the outbound logistic lot이죠. 그러니까 그 outbound하는 즉 이 물건을 실어가 딜리버리해서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 그 이제 트럭이 들어오는 파킹락까지 정말 말 그대로 자율주행으로 공장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 이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공장 안이에요. 공장 안에서 전부 다 디자인되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차예요. 마무리가 된 차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것부터는요, 이제 운전자가 일일이 타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스스로 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FSD unsupervised입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우리 그 로보택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화면에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우리 아이패드 같은 거 앞에 있죠. 우리 테슬라 타면 이제 이 아이패드 같은 거 있는데 여기에 셀프 드라이브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다고 하면서 이 좁은 길을 쭉 나가요. 나가서 얘가 딱 그 그 위치를 딱 찍어두면요,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그 트럭에 싣고 갈 수 있는 그 파킹랏에 차곡차곡 이 차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할까요? 그래서 아래쪽에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초록색으로 발라보세요. Over 50,000 driverless miles have been accrued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게요, 지금까지
이 언슈퍼바이저로 그리고 저희 FSD로 이런 식으로 소위 자율주행으로 이 파킹락까지 스스로 나간 게요. 5만 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가요. 50,000 마일이랍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공장 전체인데요. 캘리포니아도 현재 프리몬트 공장도요. 자율주행으로 지난번에 제가 unofficial 있죠. 비공식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차가를 쫙 혼자서 나가잖아요. 거기도요.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텍사스 공장은 더 쉽게, 더 깔끔하잖아요. 길이 이미 계획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프리몬트 공장은 옛날에 도요타하고 GM 거 인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뭔가 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수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가 자율주행으로 파킹낫으로 이제 완성되면요. 자동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공장에서 파킹락까지 만약에 뭐 2마일 정도라 그러면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몇 대가 현재 자율주행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갔는지. 지금까지 5만 마일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인건비가 진짜 많이 줄겠죠.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이 운전해서 계속 왔다 갔다 사람들이 운전해잖아요. 가서 오고 가서 오고 오려면 또 차를 거기 내려놨으니까 오려면은 또 다른 걸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자동차가 테슬라 차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장에서 운행하는 차요. 타고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얼마나 인건비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 벌써 이게 FSD unsupervised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온 여기 그 투자자들은요. 다들 그냥 이거는 그냥 블리시하다고. 다들 텍사스 공장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블리시하게 다 봅니다. 그냥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보면요, 일반 GM이나 포드의 자동차 회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요, 텍사스 공장, 텍사스 주변에서 이제 어스틴에서 FSD 언슈퍼바이저를 이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동차들이 무인으로 저절로 알아서 파킹락까지 다 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로보택시가 나왔을 때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그냥 어디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지하게 지금 다 변하겠습니까? 이 텍사스 공장에서 주변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해가지고요. 어스틴 전체 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마일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뭐 무사고 사고 없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이 뭐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건요. 퍼져나가는 거는 그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자체로 그 이후로는요. 굉장히 많이 회자될 겁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와 테슬라가 진짜구나 이 굉장히 많이 회자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부지런히 사두세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회자되고 나면요 점점 더 테슬라에 대한 투자들이 그때는 더 확신하고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이제 사이즈가 큰 펀드들은요 그런 것들 눈으로 하기 전에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나서 그래 그럼 앞으로 더 커지겠네 하면서 뭐 이들은 크게 먹지 않더라도 뭐 20% 30%만 수익 나도 크잖아요. 액수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딱 보고 나면 로보택시를 보고 나면은 더 많은 투자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머스크 얘기가 곧 테슬라 소식이고 테슬라 소식이 곧 머스크 얘기이기도 하죠. 자,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막 올리니까 히토류까지 그러면 우리 너네들 안 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토류 카드는요 정말 무서운 카드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미국에게는 항공기 만들어야 되죠. 뭐 지금 뭐 이 미국에 있는 웬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히토류가 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는 또 중국이 거의 뭐 80% 70%뭐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만지작거리고 있고 지금 이미 그 소위 수출하고 이런 걸요 서스펜디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rare earth mineral 위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rare earth mineral이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히토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직역하면요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그 미네랄인데 이 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위 그 굉장히 드문 그런 그 이 재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찾기 힘든 굉장히 희귀한 그러니까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히토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희귀한 소위 말해서 머티리얼들인데 얘네들 수출을 이제 중국이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그넷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와 미국에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새로운 이제 규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미국이 이 미국 회사들이 이제 이걸 가지는 거거든요. 히토리를요. 이걸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미국이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일론 머스크가요, 확실하게 클래리파이 해줍니다. 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히토류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Important note. 그래서 what matters is ability to refine rare earth elements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이 히토류죠. 즉 rare earth element라고 하는 건데, 이 히토류를 정제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히토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토류보다 더 중요한 건 히토류를 정제하는, refine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가로쳐놓은 걸 보세요. Which are not actually meaningfully rar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히토류, 희귀한 뭐 광물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not actually meaningfully rar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붙인 거는 rare지만 그렇게 희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부족하고 뭔가 적은 양이 이 소위 땅에 묻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널리 어디 곳에든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rare earth mineral, 즉 이 히토리가 묻혀 있는 그 매장량이 있죠. 매장이 굉장히 희소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름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근데 that is false라고 그럽니다. They are everywhere. 여러 군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에게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히토리는 곳곳에 다 있다라는 거. 전 세계에 모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철처럼요. 철광처럼. 다만 많이 뭐 흔해 빠져가지고 이 정제하고 이런 게 쉽고 이러다 보니까 철이 더 이제 저렴한 거고요. 더 싸게 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뭐예요? 히토류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좀 희귀한 광물들은요. 중국만 있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했죠. 이 리튬처럼 China, 즉 what China has that others lack. 그러니까 중국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 heavy industry of refining the minera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물들을 정제할 수 있는 산업, 그 굉장히 산업이 아주 두텁게 형성된 곳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뭐 그냥 전 세계 공장처럼요. 막 그곳에는 오염 신경 쓰지 않아요. 공산당이 뭘 신경 써요? 거기는 야 밀어붙여 이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다 만들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거잖아요. 기름 빨리 뽑아내. 야 오염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면으로 둘이 통하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뭐 지금 환경오염은 지금 우리 그거 신경 쓸 때 아니야. 빨리 따라잡아야 돼. 그래서 막 만드니까 요즘은 오염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원래 이 광물들을요. 정제할 때 굉장히 많이 오염원들이 배출됩니다. 그게 뭐 레코드식으로 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기로도 마찬가지고 오염이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선진국들은요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제하는 거를요. 그래서 사실은 정제 공장을 뭐 가지려고 해도 너무 이게 성가신 일들이고 돈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중국은 이거 일단은 남들이 안 하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토류 중국이 니네 안 줘? 이러면요. 그래? 주지 마. 우리 다른 데 살게. 문제는 뭐예요? 지금 히토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뭐냐면은 머스크가 이걸 그 자동차에 만들 때 쓰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 공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좀 잘 활용하고 그 전에 그러면서 빨리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습니까? 텍사스 아래쪽에다가 미국 기업의 최초로 정제 공장을 세웠잖아요. 이거 왜 세웠을까요?
이 머스크의 제가 볼 때 미래를 보는 안목이 나중에 중국이 저걸로 흔들면 테슬라가 흔들리겠다 싶으니까 지금도 보시오. 정제 공장을 따로 딱 만들었잖아요. 텍사스 그 휴스턴 쪽에다가요. 처음에 그거 만들 때는요. 좀 뭐하냐 뻘짓하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저렇게 머스크는 남들 안 하는 짓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범인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 눈에는 이 스페셜한 사람이 보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범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보는 것 바로 그게 머스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각 공장들을 전부 다 거의 99%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만들어낸 것도 앞으로 무역 전쟁이나 이게 터졌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그 지역에서 모든 걸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셋업을 한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정제 공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죠. 우리 히토류 안 해 이러니까 머스크는 안 거죠. 히토류가 문제가 아니야. 히토류가 문제가 아니라 정제 공장이 문제야. 그래서 테슬라는 정제 공장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견지명이 있는 겁니까? 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그냥 야 히토류가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정말 히토류는요 호주도 있고 칠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정제할 수 있는 공장들이 산업이 저렴하게 또 공급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공장들이 중국에 거의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처음 세웠고 여기에 이제 오염원들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최초의 이제 정제 공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서스펜드 한다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히토르가 문제가 아니라 정제 공장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눈치껏 해야 되는 눈치껏 그냥 여러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중국이 히토리 안 준다 그러면요. 정제된 걸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못 만들어요. 왜냐? 정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정제 공장 빨리 세워 이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하려면 1년, 2년, 3년이 또 걸린다고요. 그 인프라를 깔려면요.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걸 1년, 2년, 3년을 보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위태위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당장 세울 수 없는데 밀어붙여 해가지고 했는데 중국이 히토를 안 줘요. 정제된 걸요. 그러면 공장 세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산업이 뒤처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뭐 5년, 10년 이 길게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고 이래 버리면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일 가스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입니다. 미국의 소위 말해서 전통 이 오일 가스, 천연가스의 사장, 대표가요, 테슬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석 연료를 팔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테슬라를 주문했다. 전기차를 주문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We're living in wild times. lol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일 회사, 이 천연가스 회사의 대표 수장이면요, 그 내연차를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기름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테슬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거 뭐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개인 성향이랄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내연차를 타잖아요. 여러분, 테슬라가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만 생각하더라도요, 사실은 기름차를 타면요, 어떻게든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안에서요. 뭐 그게 바깥에서 들어오건 뭐 어떻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냄새가요. 근데 진짜 테슬라를 타잖아요, 쾌적해요. 그 여성들이요, 정말 좋아할 만한 차가 테슬라입니다. 가끔하고요, 뭐 이런 어떤 기름 냄새랄지, 우리가 보통 그 차에서 나는 거 막 많이 타다 보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차에서 어떤 사람은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동차 안에 그 기름 냄새, 이 디젤 차에 뭐 아니면 뭐 엔진에서 나오는 냄새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테슬라는요, 정말 말 그대로 쾌적하다라는 거야. 너무 깔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도 좋아하고 또 차량 내부에서 그런 이 건강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테슬라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를 타보면 내연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타보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타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타보면 몰라요. 타보면 아는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매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오일하고 천연가스 이런 걸 파는 회사의 대표가 테슬라를 주문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 맞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방향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현실과 본인이 또 바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나는 현실로 이걸로 먹고 사는데 제 친구 중에 한국의 그 학원 그 원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이 교육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위 이 프라이빗한 이런 그 학원들이 사실 사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본인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 딜레마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니까 좀 그런 것들을 또 아껴가 차라리 투자를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너무 자녀 사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도 못하고 노후 준비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째 그 친구도 자기가 먹고 사는 건 현실은 그건데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그 인트레스트와 일종의 이해 충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전기차 시대로 가야죠. 환경오염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흐름들 좀 굉장히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그만큼 이런 인기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였습니다.